1949년 6월 26일 오전 10시 5분 경교장 2층에서 총성이 울렸다.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1층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그 소리는 천둥처럼 건물 전체를 흔들었다. 2발, 3발, 4발. 나는 숫자를 세었다. 4번의 총성.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김구 선생님은 책상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흰 두루마기가 빠르게 붉게 물들어갔다. 가슴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분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창문 옆에는 22살 청년 안두희가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선생님!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안두희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뒤돌아 창문으로 뛰어갔지만 2층이라 뛰어내릴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계단으로 달려내려갔다. 공식적으로 안두희는 혼자 행동한 극우 청년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김구 선생님은 73살이었다. 일본과 39년을 싸우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 통일된 조국을 꿈꾸던 분이었다. 왜 바로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안두희는 어떻게 경비를 뚫고 2층까지 올라왔을까? 왜 그날 아침 경호원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누가 이 22살 청년에게 권총을 주었을까? 나는 선생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분의 손은 아직 따뜻했다. 눈은 천장을 향했다. 입술이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조국. 그리고 멈췄다. 공식 기록에는 오전 10시 5분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 비공식적으로 그분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2시간 동안 살아계셨다. 하지만 그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 24시간을 되짚어보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의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김창함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글을 배울 돈조차 없었다. 14살 때까지 소를 몰며 들판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배우고 싶어 했다. 15살 되던 해 그는 서당에 들어갔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는 컸지만 글자는 하나도 몰랐다. 훈장은 그를 비웃었다. 농사나 지어라. 김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에 몰래 책을 빌려 촛불 아래에서 읽었다. 3년 만에 그는 서당 최고의 학생이 됐다. 19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조선을 뒤흔들었다. 김구는 동학에 들어갔다.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운동은 실패했다. 수천 명이 죽었다. 김구는 살아남았다. 그는 도망쳤다. 20살 때 그는 평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일본 장교 스치다 조스케를 죽였다. 복수였다. 일본군이 조선인을 학살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는 체포됐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공식적으로 그는 감옥에서 15년을 보냈다. 비공식적으로 그곳에서 그는 진짜 김구가 됐다. 감옥에서 그는 이름을 바꿨다. 김창함에서 김구로. 구는 거북이를 의미한다. 느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독립을 계획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합병했다. 김구는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울었다. 간수가 물었다. 왜 우는가? 김구는 대답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김구는 이미 출소해 있었다. 그는 상하이로 갔다. 거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김구는 경무국장이 됐다. 그의 임무는 일본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그는 28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다. 상하이, 항저우, 충칭. 임시정부는 17번 이사했다. 돈이 없었다. 먹을 것도 없었다. 동지들이 하나씩 죽어갔다. 공식적으로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떠돌이 혁명가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었다. 김구는 70살이었다. 2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려 땅에 입을 맞췄다. 수십만 명이 그를 환영했다. 하지만 조국은 이미 반으로 쪼개져 있었다.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있었다. 김구는 통일을 원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1949년 6월 25일 오전 9시 마지막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경교장 1층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죽과 김치, 작은 생선 한 마리. 평소와 똑같은 소박한 식사였다. 선생님은 천천히 드셨다. 창밖을 자주 보셨다. 박 비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오늘 날씨가 좋구나. 네, 선생님. 곧 장마가 올 텐데. 이상했다. 선생님은 보통 날씨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항상 정치, 통일,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뭔가 무거운 것이 공기를 짓눌렀다. 오전 9시 반, 첫 번째 방문객이 왔다. 안두희였다. 22살 청년. 키가 크고 말랐다. 육군 소위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선생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게. 공식적으로 안두희는 김구를 존경하는 젊은 장교였다. 비공식적으로? 나는 그를 2번밖에 본 적이 없었다. 둘 다 최근 일주일 아니었다. 왜 갑자기 자주 오는 걸까? 그는 30분 동안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문이 닫혀 있어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안두희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괜찮으신가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오전 10시, 경호원 박용만이 갑자기 나타났다. 박 비서님, 잠깐 나가셔야 합니다. 본부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이상했다. 보통 전화는 경교장으로 직접 온다. 왜 밖으로 나가야 하지? 지금요? 네, 긴급입니다. 나는 망설였다. 선생님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용만은 선배 경호원이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10분이면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건물을 나갔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 전화였다. 비공식적으로 나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제거된 것이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 긴급 전화는 없었다. 무슨 전화요? 담당자가 물었다. 아무 전화도 없었는데요? 내 등골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즉시 경교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문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총성을 들었다. 4발. 누가 나를 그곳에서 내보냈을까? 박용만은 누구의 명령을 받았을까? 왜 바로 그 순간이었을까?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녀들이 울고 있었다. 2층 문을 열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봤다. 그날 아침에 모든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안두희의 두 번째 방문, 갑작스러운 전화, 줄어든 경호원, 열린 창문. 우연이었을까? 선생님의 눈은 아직 열려 있었다. 그분은 나를 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네, 선생님. 왜일까요? 누가 당신을 죽이길 원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안두희는 정말 혼자였을까? 총성이 울린 지 5분 후 경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도착했다. 군인들이 건물을 포위했다. 안두희는 1층 복도에서 체포됐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권총을 이미 버린 상태였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왜 쐈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김구가 공산주의자니까요. 안두희가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다. 김구 선생님은 평생 공산주의를 반대하셨다. 임시정부 시절 공산당과 싸우셨다. 이승만과 대립했지만 공산주의자는 절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안두희는 극우 반공 청년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의 말은 너무나 완벽한 각본처럼 들렸다.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선생님은 아직 숨을 쉬고 계셨다. 미약하게, 아주 천천히. 의사가 도착해 맥박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오전 10시 15분, 구급차가 출발했다. 나는 선생님 옆에 앉았다. 그분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눈은 반쯤 감겼다. 병원까지는 15분 거리였다. 하지만 구급차는 이상하게 천천히 갔다. 운전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꺾었다. 왜 이쪽으로 갑니까? 내가 소리쳤다. 지름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공식적으로 구급차는 최단 경로를 택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25분이나 헤맸다. 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의 맥박은 거의 멈춰 있었다. 의사들이 수술실로 뛰어갔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오전 11시 45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공식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 5분으로 기록됐다. 총격 직후 직사했다고. 하지만 나는 봤다. 선생님은 구급차 안에서 살아계셨다. 병원에서 1시간 넘게 수술을 받으셨다. 왜 사망 시간을 조작했을까? 그날 오후 경찰은 안두희를 신문했다. 나도 불려갔다. 형사 3명이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박진수 씨,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안두희의 방문, 이상한 전화, 경호원 박용만, 총성. 하지만 형사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안두희를 이전에 본 적 있습니까? 네, 일주일 전에 한 번. 그가 김구를 만나러 자주 왔습니까? 아니요, 최근에야 왔습니다. 형사가 메모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했다. 김구 선생이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내 피가 끓었다. 말도 안 됩니다. 선생님은 평생 공산주의와 싸우셨어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럼 왜 북한을 방문하려 했죠? 1948년 4월, 김구 선생님은 김규식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셨다. 남북 협상이었다.
분단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실패했다. 선생님은 실망하고 돌아오셨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통일을 위한 대화였다. 비공식적으로 정부는 그것을 반역이라고 불렀다. 선생님은 통일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통일? 형사가 비웃었다. 공산당과 손잡는 것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들이 선생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방이 조용해졌다. 새 형사가 나를 쳐다봤다. 한 명이 담배를 껐다. 조심하세요, 박 씨. 당신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경교장으로 돌아왔다. 2층 방은 봉쇄됐다. 경찰 테이프가 문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래 들어갔다. 바닥에는 아직 피가 남아 있었다. 검게 말라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선생님이 읽던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1949년 6월 25일자. 헤드라인. 남한 단독정부 1주년. 창문은 열려 있었다. 안두희가 도망치려던 그 창문. 하지만 2층이라 뛰어내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창문으로 갔을까? 도망칠 계획이 있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도망칠 생각이 없었을까? 나는 서랍을 열었다. 선생님의 일기장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6월 24일. 전날 밤에 쓰신 글이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 조국을 위해 죽는다면 영광이다. 손이 떨렸다. 선생님은 알고 계셨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왜? 6월 25일 아침으로 되돌아가 보자. 안두희가 왔을 때 김구 선생님은 그를 막을 수 있었다. 경호원을 부를 수 있었다. 문을 잠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들어오게. 왜 그 청년을 들여보냈을까? 나는 바른 경호원들에게 물어봤다. 안두희가 오전에 왔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호원 이철수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러나라고 하셨어요. 혼자 이야기하고 싶다고. 혼자요? 네, 이상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방 안에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김구는 경계를 늦췄다. 비공식적으로 그분은 의도적으로 혼자 있기를 원하셨다. 왜? 나는 안두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1927년생, 22살, 평양 출신. 광복 후 남한으로 내려왔다. 1948년 육군에 입대했다. 소위로 복무 중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안두희는 군부대에 소속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육군 소위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임무를 받고 있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지는 기록에 없었다. 나는 안두희를 감옥에서 만나려 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경찰이 말했다. 저는 피해자의 비서입니다. 안 됩니다. 이상했다. 보통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증인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됐다. 왜? 대신 나는 안두희의 전 동료를 찾아냈다. 이름은 최영호, 같은 부대 출신이었다. 그는 작은 술집에서 나를 만났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다. 안두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조용했어요. 말이 별로 없었죠. 정치적 성향은요? 최영호가 술잔을 비웠다. 안두희는 정치에 관심 없었어요. 그냥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명령을? 그가 입을 다물었다. 한참 후에 작게 말했다. 박 씨, 이 일에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안두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배우가 있어요. 누구죠? 최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높은. 그는 돈을 내고 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혼자 남았다. 공식적으로 안두희는 단독 범행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누군가의 도구였다. 누구의? 나는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몇 달을 되짚어봤다. 1949년 초부터 선생님은 정부와 충돌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정부를 세웠다. 김구는 반대했다. 통일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없다. 공식적으로 김구와 이승만은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이승만은 김구를 위협으로 봤다. 김구는 백범이라 불렸다. 흰 옷 입은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평범하지 않았다. 수백만 명이 그를 따랐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그에게 있었다. 만약 김구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만약 그가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면, 이승만은 그것을 막아야 했다. 6월 20일, 김구는 마지막 공개 연설을 했다. 서울 광장에서 3만 명이 모였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선생님이 외쳤다. 남과 북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통일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군중이 환호했다. 하지만 무대 옆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다. 총을 들고. 공식적으로 그들은 경호를 위해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선생님은 일기에 썼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좋다. 두려움은 내가 아직 강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5일 후 선생님은 죽었다. 우연일까? 나는 선생님이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도망칠 수 있었다. 중국으로, 미국으로, 임시정부 시절처럼.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왜? 도망친다면 나는 비겁자가 된다. 선생님이 한 달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조국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 그것이 내 마지막 봉사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은 안다. 선생님은 순교자가 되기로 선택하셨다. 죽음으로써 통일의 꿈을 지키기로. 6월 25일 오전 9시 35분. 안두희와 김구의 마지막 대화. 나는 그 방 안에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조각들을 맞췄다. 안두희는 1949년 6월, 정확히 한 달 전부터 김구를 3번 만났다. 첫 번째는 5월 27일. 그는 백범 선생님을 존경한다며 찾아왔다. 김구는 그를 받아줬다. 30분 정도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6월 15일. 안두희는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김구는 또 받아줬다. 이번에는 1시간. 세 번째가 6월 25일 아침이었다. 공식적으로 안두희는 우연히 3번 방문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김구의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경호 체계를, 방해 구조를, 암살 준비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김구도 알고 있었다. 경호원 이철수의 증언에 따르면 6월 24일 밤 김구가 말했다. 매일 누군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입니까, 선생님?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안두희가 왔다. 김구는 경호원들을 내보냈다. 문을 닫았다. 두 사람만 남았다. 무슨 대화가 오가실까? 재판 기록에는 안두희의 진술이 있다. 나는 김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젊은이, 네가 뭘 아느냐? 그래서 나는 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너무 깔끔하다. 진실은 달랐을 것이다. 나는 한 가지 단서를 찾았다. 김구의 비서 중 한 명인 김상덕이 복도에서 들었다는 이야기.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구의 목소리. 자네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나? 안두희의 목소리. 말할 수 없습니다. 김구. 그들이 자네를 보냈구나. 알고 있었네. 침묵. 안두희. 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김구. 도망쳐서 뭐하나. 나는 늙었네. 하지만 내 죽음은 의미가 있을 것이야. 안두희. 무슨 의미입니까? 김구. 자네는 아직 몰라.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총성. 공식적으로 이 대화는 기록되지 않았다. 김상덕은 재판에서 증언하지 못했다. 그는 사건 3일 후 갑자기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 나는 안두희가 쏜 총알을 조사했다. 4발, 모두 가슴에 맞았다. 거리는 2m. 일반적으로 그 거리에서 4발 모두 명중시키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안두희는 군인이었다. 하지만 소총 사격만 배웠다. 권총 훈련은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그에게 권총 사격을 가르쳤을까? 나는 권총도 조사했다. 미국제 콜트 45 구경. 군용 무기였다. 하지만 안두희의 부대에는 그런 권총이 없었다. 기록에도 없었다. 누가 그에게 권총을 줬을까? 공식적으로 안두희는 개인적으로 구입했다. 비공식적으로 22살 소희가 미제 권총을 구할 방법은 없었다. 누군가 줬다. 타우성이 울리고 10분 후 현장에 온 첫 번째 경찰은 박찬익 경이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경교장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했다. 언제요? 오전 10시. 하지만 총성은 10시 5분에 울렸다. 신고는 어떻게 5분 전에 들어왔을까?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는 계속 파고들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증인들이 입을 다물었다. 기록이 없어졌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해결됐다. 안두희가 범인, 동기는 반공. 끝. 비공식적으로 진실은 아직 묻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느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거북이처럼. 나는 계속 파고들 것이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오전 10시 5분, 4발의 총성. 첫 번째 총알은 오른쪽 가슴을 관통했다. 폐를 뚫었다. 김구가 비틀거렸다. 두 번째 총알은 왼쪽 어깨에 맞았다. 그분이 책상을 붙잡으려 했다. 세 번째 총알은 복부에 박혔다. 간을 찢었다. 네 번째 총알은 가슴 정중앙, 심장 근처. 김구가 바닥에 쓰러졌다. 안두희는 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권총을 쳐다봤다. 연기가 총구에서 피어올랐다. 김구는 아직 살아있었다. 눈을 떴다. 안두희를 봤다. 왜? 김구가 속삭였다. 안두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총을 떨어뜨렸다. 뒤로 물러섰다. 창문으로 갔다. 공식적으로 안두희는 도망치려 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계획이 없었다. 아니, 계획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안두희의 계획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계획이었다.
나는 몇 주 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안두이는 총을 쏘기기 전날 밤 한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다. 경교장 근처 찻집 주인 김 씨. 젊은 군인이 나이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 씨가 말했다. 1시간 넘게요. 젊은이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든 남자가 뭔가 보여줬어요. 종이 같았어요. 그걸 보자 젊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종이가 뭐였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한 거죠. 무슨 종이었을까? 협박? 돈? 명령서? 나는 찾으려 했다. 하지만 찻집 주인 김 씨가 일주일 후 갑자기 가게를 닫고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또 한 명의 주인이 사라졌다. 총성 직후 안두이는 이상하게 행동했다. 도망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경찰이 왔을 때 조용히 수갑을 찼다. 후회합니까? 경찰이 물었다. 아니요. 안두이가 대답했다. 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의무? 무슨 의무? 공식적으로 안두희의 의무는 조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것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의 의무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너무 빠르게. 6월 26일 총격. 7월 10일 첫 재판. 8월 5일 판결. 사형. 보통 살인사건은 몇 달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40일 만에 끝났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재판에서 검사는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누가 권총을 줬는지, 왜 경호가 허술했는지, 왜 김구가 혼자 있었는지. 그냥 물었다. 왜 쐈습니까? 김구가 공산주의자니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판사가 판결했다. 안두이. 사형.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안두이는 복역 중 감형됐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갑자기 석방됐다.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면 감형이라는 조건이었다. 그는 전쟁에 참전했다. 살아남았다. 1952년 완전히 석방됐다. 김구를 죽인 지 3년 만이었다. 비공식적으로 누군가 그를 보호했다. 안두이는 석방 후 조용히 살았다. 사업을 했다. 돈을 벌었다.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1996년까지. 그해 10월 23일 안두이는 서울 거리에서 한 노인에게 맞았다. 박기서, 김구의 옛 부하였다. 그는 망치로 안두이의 머리를 쳤다. 안두이는 병원에 실려갔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안두이는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1997년 한 신문에 말했다. 배우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승만입니까? 안두이가 웃었다. 더 높은 사람들이요. 더 높은? 이승만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미국? 1949년 당시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모든 것을 감독했다. 김구의 통일운동은 미국에게도 위협이었다. 미국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봉쇄선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남한은 반공 전초기지. 김구의 남북 협상은 그 계획을 망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김구 암살과 무관했다. 비공식적으로 미군 정보기관은 김구를 감시하고 있었다. 2003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한 문서가 발견됐다. 1949년 6월 20일자 주한 미군사령부 보고서. 김구는 위험인물이다. 그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 그 문서는 여기서 끝났다. 다음 페이지들은 기밀로 분류됐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무엇이 적혀 있을까? 오전 11시 45분 서울대병원. 김구의 심장이 멈췄다. 의사가 시계를 봤다. 사망 확인. 나는 수술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이 피로 얼룩졌다. 선생님의 피였다. 구급차에서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묻었다. 씻을 수가 없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지지자들, 경찰들 모두가 소식을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을 때 침묵이 흘렀다. 백범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비명, 울음. 한 여자가 기절했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2시간 전만 해도 선생님은 살아계셨다. 아침밥을 드셨다. 창밖을 보셨다. 이제 죽었다. 공식 사망 원인,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비공식적으로 구급차가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병원에서 수술이 지연됐다. 선생님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분이 죽기를 원했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 아이러니했다. 김구를 죽도록 내버려둔 정부가 이제 성대한 장례를 치른다. 공식적으로 이승만은 깊은 애도를 표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안도했을 것이다. 6월 28일 장례 행렬이 서울거리를 지나갔다. 50만 명이 모였다. 남산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모두가 울었다. 나는 관 옆을 걸었다.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관 위에는 태극기가 덮여 있었다. 선생님이 평생 지키려 했던 그 깃발. 하지만 그 깃발은 이제 반쪽이었다. 나만만의 깃발. 선생님이 원했던 것은 하나의 깃발이었다. 통일된 조국의 깃발. 하지만 그 꿈은 선생님과 함께 묻혔다. 장례식 후 나는 경교장으로 돌아왔다. 2층 방은 여전히 봉쇄돼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래 들어갔다.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미완성 편지가 있었다. 누군가에게 쓰담한 것. 날짜는 6월 24일. 암살 전날 밤. 친애하는 동지에게. 나는 곧 떠날 것 같소. 어디로? 아마 더 나은 곳으로. 이 땅에서는 통일의 꿈이 불가능해 보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단을 원하오. 남에서도, 북에서도, 바다 건너에서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소. 죽어서도 나는 통일을 외칠 것이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선생님은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왜? 아마도 그날 밤 누군가 찾아왔을 것이다.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피곤했을 것이다. 73년의 인생, 40년의 투쟁. 그분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편지를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증거다. 선생님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왜? 나는 한 달 전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5월 말이었다. 밤늦게 선생님 방에서. 박비서, 자네는 왜 나를 따르는가? 선생님이 물으셨다. 선생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다? 선생님이 쓸쓸히 웃으셨다. 세상에서 옳은 사람은 자주 죽네.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선생님이 창밖을 보셨다. 나는 곧 죽을 것 같네. 하지만 두렵지 않아. 내 죽음이 의미가 있다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교자는 산 사람보다 강하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살아있으면 타협해야지. 하지만 죽으면 타협하지 않아도 돼. 죽어서 나는 영원히 통일을 외칠 수 있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는 안다. 선생님은 순교를 선택하셨다. 죽음으로써 분단에 저항하는 상징이 되기로. 공식적으로 김구는 비극적으로 암살당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분은 스스로 재단에 오르셨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총성이 울린 후 처음으로. 선생님, 당신은 이겼습니까? 아니면 졌습니까? 안두희의 재판이 끝난 직후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김구 선생의 암살은 극우 반공청년 안두희의 단독 범행이다. 배우는 없다. 동기는 개인적 정치 신념이다. 사건은 종결됐다. 짧고 명확했다. 너무 명확했다.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진실을 밝혀라! 배우를 잡아라! 하지만 경찰이 진압했다. 신문들은 입을 다물었다. 사건은 빠르게 잊혀졌다. 공식적으로 김구는 국가 영웅이 됐다. 동상이 세워졌다. 기념관이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그의 이름을 가르쳤다. 비공식적으로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금기가 됐다. 누구도 물을 수 없었다. 누가 명령했는지, 왜 경호가 허술했는지, 왜 구급차가 늦었는지 묻는 사람은 종국으로 몰렸다.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혔다. 나도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1949년 7월 경찰이 나를 불렀다. 박진수 씨, 더 이상 사건을 조사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안두희가 범인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없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계속 파고들면 당신도 위험합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몰래 계속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이 함락됐다. 나는 남쪽으로 피난 갔다. 전쟁 중에 많은 기록이 사라졌다. 경교장은 불탔다. 김구의 자료들이 제거됐다. 증거가 없어졌다. 우연이었을까?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경교장은 폐허였다. 2층 방은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타버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1960년대 나는 안두희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잘 살고 있었다. 사업가가 됐다. 돈이 많았다.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상했다. 국가 영웅을 죽인 살인자가 왜 편하게 사는가? 공식적으로 그는 형을 다 치렀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보호받고 있었다. 누구에게? 1979년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죽었다. 그의 회고록이 출판됐다. 하지만
김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뿐이었다. 김구 선생은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왜? 1996년 안두희가 박기서에게 습격당했다.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 그 사건 후 언론이 다시 관심을 가졌다. 안두희, 47년 만을 보복당하다. 안두희는 병원에서 인터뷰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기자가 물었다. 후회합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내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약 거부하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변명으로 무시됐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진실의 조각이었다. 안두희는 2003년 77세로 죽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배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왜? 두려워서였다. 죽어서도 그들이 가족을 해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92세다.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77년이 됐다. 나는 평생 진실을 찾았다. 하지만 아직도 확답은 없다. 공식적으로 김구 암살은 해결된 사건이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미스터리다.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평생 조각들을 모았다. 증언들, 문서들, 단서들. 이제 퍼즐이 거의 완성됐다. 하지만 중심부는 여전히 비어있다. 누가 김구를 죽였는가? 공식 답, 안두희. 진짜 답, 안두희 뒤에 있던 사람들. 누구인가? 용의자들. 첫 번째, 이승만 정부 동기가 있었다. 김구는 이승만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단독정부 반대, 통일 주장, 임시정부 정통성. 모든 것이 이승만을 위협했다. 김구가 사라지면 반대파가 무너진다. 증거. 암살 직후 정부의 빠른 종결, 안두희의 조기 석방, 기록의 조작. 하지만 직접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다. 두 번째, 미군정 1949년.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모든 주요 결정을 감독했다. 김구의 남북협상은 미국의 냉전 전략의 위협이었다. 미국은 남한을 방공 전초기지로 만들고 싶어 했다. 김구는 그것을 방해했다. 증거. 1949년 6월 20일자 미군 문서. 김구는 위험인물, 조치 필요. 하지만 조치가 암살을 의미했는지는 불명확하다. 세 번째, 극우 단체들. 김구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극우 세력들이 있었다. 북한 방문이 그들에게는 배신이었다. 안두희도 이런 단체와 연결돼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하지만 극우 단체가 혼자서 이렇게 치밀한 암살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 네 번째, 복합 세력.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이승만 정부의 일부, 미군정의 묵인, 극우 단체의 실행. 세 세력이 각자의 이유로 김구 제거에 합의했다. 안두희는 그들이 선택한 도구였다. 젊고, 조종하기 쉽고, 희생양으로 쓸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이것은 음모론이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 감춰진 사실들. 2010년 한 역사학자가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1949년 7월 1일자 주한미군 사령부 내부 메모. 김구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됐다. 더 이상의 위협 없음. 한국 정부는 협조적임. 성공적으로? 이 단어는 암살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작전이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다시 기밀로 분류됐다.
공개되지 않았다. 왜? 김구는 알고 있었는가? Yes. 그분은 알고 있었다. 일기, 편지, 증언들이 모두 말한다. 김구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왜? 순교자는 산 사람보다 강하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통일의 상징이 되고 싶어 했다. 전단에 저항하는 영원한 목소리.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2026년 지금 77년이 지났지만 김구는 여전히 기억된다. 통일을 꿈꾼 마지막 지도자, 죽어서도 타협하지 않은 영혼. 하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있다. 열린 질문들, 안두희에게 권총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6월 24일 밤, 안두희를 만난 나이 든 남자는 누구인가? 왜 구급차가 일부러 늦게 갔는가? 사라진 증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미군 기밀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다. 공식적으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 답은 어딘가에 있다. 잠겨 있을 뿐이다. 나의 결론. 나는 92세 노인이다.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것을 기록한다. 김구 선생님은 암살당했다. 안두희는 도구였다. 배우는 여러 세력의 결탁이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은 높은 곳에 있었다. 선생님은 알고 계셨다. 하지만 순교를 선택하셨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역사는 기다린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 말. 김구의 무덤은 서울 효창공원에 있다. 그곳에는 다른 독립투사들도 묻혀 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모두 일제와 싸우다 죽은 영웅들이다. 하지만 김구만 유일하게 광복 후에 죽었다.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한국인의 손에.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백범 김구, 1876에서 1949까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살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추모문이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미완의 유언이다. 통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